56세 모텔 야간 프런트 직원. 매일 밤 사랑을 목격하지만 정작 자신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여자. 그런 그녀 앞에 매주 목요일 밤 11시 같은 시간 같은 남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단 한 번도 여자를 데려오지 않고, 이것은 중년을 넘어선 두 사람이 세상의 시선과 나이의 벽을 넘어 다시 뜨겁게 사랑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가슴도 다시 뛰게 될 겁니다. 새벽 2시, 서정희는 모텔 프런트 데스크에 앉아 CCTV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56세,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다. 102호 퇴실이요. 젊은 커플이 키를 내밀었다. 여자는 남자 팔에 매달려 웃고 남자는 여자 허리를 감싼 채 프런트를 빠져나갔다. 정희는 무표정하게 키를 받아 정리했다. 사랑. 이곳엔 매일 밤 사랑이 들어왔다 나갔다. 뜨겁게 엉키고 식으면 떠났다. 하지만 정희에게 그런 건 오래전 일이었다.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다. 폐암이었다. 병원비로 집까지 팔았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으로 떠났다. 큰딸은 서울에서 회사원, 아들은 부산에서 결혼 준비 중. 엄마, 거기서 일하는 게 창피하지 않아? 큰딸이 전화로 한 말이었다. 창피? 창피한 게 뭔데? 내 등록금 벌 땐 안 창피했잖아. 정희는 그렇게 받아쳤지만 속은 쓰렸다. 모텔 프런트. 세상 사람들은 이곳을 그런 곳이라 불렀다. 하지만 정희에겐 선택지가 없었다. 낮엔 마트 계산대, 밤엔 이곳. 두 곳을 오가며 근근히 살았다. 여자가 아니라 그냥 아줌마가 되어버린 느낌이야. 거울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었다. 처진 눈꺼풀, 굵어진 허리, 탄력을 잃은 팔뚝. 언제부턴가 남자들은 정의를 보지 않았다. 투명인간처럼 사랑을 파는 공간에서 사랑 없이 일하는 여자. 그게 서정이었다. 휴대폰 알람이 울렸다. 새벽 3시. 정희는 보온병에서 식은 커피를 따라 마셨다. 쓰고 텁텁했다. 인생처럼 이렇게 늙어가는 거구나.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네온 사인이 깜빡이는 거리. 술 취한 사람들, 택시를 잡는 커플들. 그녀만 멈춰 있는 것 같았다. 목요일 밤 11시. 정확히 같은 시각, 검은색 제네시스가 모텔 주차장에 들어섰다. 정희는 CCTV로 차량 번호를 확인했다. 이미 외운 번호였다. 똑똑. 문이 열리고 남자가 들어왔다. 강도윤. 49세. 키 180cm. 넓은 어깨. 정돈된 머리. 셔츠 소매 사이로 드러나는 팔뚝엔 근육이 단단하게 잡혀 있었다. 회색 양복은 딱 맞았고 구두는 윤이 났다. 조용한 방으로 주세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정희는 키를 건넸다. 305 이용하세요. 감사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향했다. 이 남자는 달랐다. 다른 손님들처럼 여자를 데리고 오지도 술 냄새를 풍기지도 않았다. 항상 혼자 왔고 2시간 뒤 조용히 나갔다. 저 사람은 뭐하러 오는 걸까? 정희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프런트 직원은 손님의 사생활을 묻지 않는 게 규칙이었다. 그런데 도윤은 정희를 봤다. 다른 남자들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고 눈을 마주쳤다. 인사할 때도, 키를 받을 때도, 나갈 때도. 왜 저 사람은 나를 똑바로 볼까? 정희의 가슴 한편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석 달이 흘렀다. 도윤은 매주 목요일 밤 11시에 왔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어느 날 정희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손님, 항상 혼자 오시네요. 도윤은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 지었다. 눈가에 주름이 잡혔다. 웃는 얼굴이 좋았다.
혼자가 편해서요. 여긴 혼자 오기엔 좀 그런 곳 아닌가요? 조용하잖아요. 집보다 편해요. 정희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도윤이 나가면서 커피 한 잔을 데스크에 놓고 갔다. 추우신 것 같아서. 따뜻한 아메리카노였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정희는 커피를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런 감정 얼마만일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커피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알 수 없었다. 정희는 자신에게 주문을 걸었다. 설레면 안 된다. 나는 직원이다. 하지만 마음은 말을 듣지 않았다. 목요일이 기다려졌다. 11시가 가까워지면 거울을 보며 머리를 고쳐 넘겼다. 립밤을 바르고 옷매무새를 정돈했다. 평소엔 입지 않던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다. 향수도 살짝 뿌렸다. 왜 이러는 거야, 나? 정희는 스스로가 우스웠다. 56세가 무슨 사춘기도 아니고.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어느 목요일, 도윤이 평소보다 30분 늦게 왔다. 죄송합니다. 일이 늦게 끝나서. 괜찮아요. 손님 마음인데요. 도윤은 키를 받으며 정의를 봤다. 오늘따라 눈빛이 깊었다. 힘드시죠? 밤새 여기 계시는 거. 일이니까요. 혼자 사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희는 놀랐다. 네. 혼자 살아요. 저도요. 짧은 대화였지만 공기가 달라졌다. 정희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귓가가 뜨거웠다. 도윤은 방으로 올라갔고 정희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진정해, 서정희. 그냥 예의상 묻는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날 밤 도윤이 퇴실하면서 봉투 하나를 건넬 뻔하다가 멈췄다. 아, 죄송합니다. 이건 뭔데요? 아니에요. 실수입니다. 도윤은 봉투를 도로 주머니에 넣고 나갔다. 귀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알았다. 저 사람도 흔들리고 있다는 걸. 그녀가 나타난 건 어느 금요일 밤이었다. 박미선, 43세, 몸에 딱 붙는 원피스, 진한 화장, 향수 냄새, 하이힐을 신은 다리가 길었다. 사장님 계세요? 미선은 정희를 힐끗 보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저 여자는 누구지? 정희는 불안했다. 미선은 모텔 사장 오재식의 조카였다. 이혼 후 돈이 필요해 삼촌한테 일자리를 얻었다며 주말 야간 근무를 맡게 됐다. 언니, 잘 부탁드려요. 미선은 상냥하게 웃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목요일 밤, 도윤이 왔다. 하지만 이번엔 미선이 키를 건넸다. 305 이용하세요. 편히 쉬다 가세요. 미선은 도윤에게 환하게 웃었다. 목선이 드러나는 블라우스, 진한 향수. 정희는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이 답답했다. 도윤은 미선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올라갔다. 다음 주. 미선은 도윤이 올 시간에 맞춰 화장을 고쳤다. 언니, 저 손님 자주 오시나 봐요? 그런가? 잘생기셨던데. 돈도 많으신 것 같고, 차도 좋고. 미선은 웃으며 말했다. 정희는 대꾸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윤은 달랐다. 미선이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정희에게만 눈을 맞췄다. 힘드시죠, 오늘도? 괜찮아요. 다음 주에도 올게요. 도윤은 정희에게만 그렇게 말했다. 여자는 여자를 가장 빨리 안다. 미선은 그걸 눈치챘고 표정이 굳었다. 정희 씨, 요즘 손님 한 분이 자주 오시던데. 사장 오재식이 넌지시 물었다. 네, 단골 손님이세요. 뭐, 장사만 잘 되면 되지. 근데 선 넘는 건 조심해요.
여긴 일하는 곳이니까. 재식은 웃으며 말했지만 경고였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정희는 거울을 봤다. 나 뭐 하는 거야? 56세, 모텔 프런트 직원. 이혼남도 아니고 잘생긴 남자가 왜 자신한테 관심을 가질까? 거울 속 얼굴은 늙어 있었다. 눈가 주름, 처진 볼살, 색이 바랜 입술. 착각하지 마. 그냥 친절한 손님일 뿐이야. 정희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떨렸다. 하지만 도윤도 망설이고 있었다. 돈과 힘은 있었다. 지역에서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사람들에겐 강 사장님으로 불렸다. 하지만 감정 앞에서는 조심스러웠다. 너무 급하게 다가가면 부담스러워할 거야. 도윤은 정희를 함부로 대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달랐다. 젊은 여자들처럼 돈을 밝히지도 과하게 치장하지도 않았다. 조용하고 차분하고 깊이가 있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 도윤은 혼자 방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어느 목요일 밤, 도윤이 퇴실하면서 정희에게 말했다. 정희 씨,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저, 고백할 게 있어서요. 정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도윤은 데스크 앞에 섰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저, 정희 씨 보러 여기 오는 거 맞아요. 네. 처음엔 그냥 조용한 곳이 필요해서 왔는데 정희 씨 보고 나서부터는 목요일이 기다려졌어요. 정희는 말문이 막혔다. 처음 봤을 때부터 눈빛이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저를 돈으로만 보지 않는 눈. 피곤해 보이면서도 단정하게 일하는 모습. 손님한테 친절하지만 선은 지키는 태도. 그런 게 다 좋았어요. 도윤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혼자 산 지 7년 됐어요. 이혼하고 사람이 무서워졌었죠. 근데 정희 씨는 달랐어요. 편했어요. 처음으로 다시 사람이 그리워졌어요. 정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말하는 게 실례인 건 알아요. 나이도 많고 직원분이시고 제가 손님이고 근데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서요. 손님, 욕심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희 씨 옆에 있고 싶어요. 손잡고 걷고 싶고 밥 해드리고 싶고 힘들 때 안아드리고 싶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밤마다 정희 씨 생각해요. 혼자 집에 돌아가서도 아침에 눈 떠서도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가슴이 뛰는 게 느껴져요. 젊었을 땐 몰랐던 감정이에요. 정희는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급하게 다가가지도 않을게요. 선택은 정희 씨가 하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1년이든 2년이든. 도윤은 명함을 데스크에 놓았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도윤은 나갔다. 뒷모습이 떨리고 있었다. 정희는 한참을 멍하니 명함을 바라봤다. 강도윤, 청송건설 대표. 명함 뒷면에 손글씨로 적힌 메시지가 있었다. 정희 씨, 당신은 여전히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당신의 눈빛, 미소, 말투, 모든 게 제게는 소중합니다. 마이너스 도윤 드림. 정희는 그 글씨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얼마만인가. 남편도 이렇게까지 말해주지 않았다. 새벽 4시.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손님. 네. 전화 너머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이 깬 목소리였다. 저도 목요일이 기다려졌어요. 침묵. 그리고 도윤의 긴 한숨 소리가 들렸다. 정희 씨, 저 이런 거 처음이에요.
남편 말고는 다른 남자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손님 생각이 자꾸 나요. 밤에 잠들기 전에도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도. 저도 그래요. 매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나이에 설레는 게 맞나? 부끄럽기도 하고. 천천히 가요. 우리 나이에 급할 거 없잖아요. 그리고 정희 씨,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정희는 웃었다. 눈물이 흘렀다. 내일. 아니, 오늘 퇴근하면 시간 괜찮으세요? 물론이죠. 저 커피 한 잔 하고 싶어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몇 시에 끝나세요? 아침 7시요. 6시 50분에 앞에서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한참을 울었다. 기쁜 눈물이었다. 미선은 눈치챘다. 둘 사이의 기류를. 언니, 저 손님이랑 뭔가 있어요? 미선아, 괜찮아요. 저도 눈치챘어요. 언니 좋아하시는 거. 미선은 쓸쓸하게 웃었다. 근데 언니 진짜 괜찮아요? 저 사람 돈 많은 건 맞는데. 언니 나이에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정희는 미선을 똑바로 봤다. 미선아,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사랑 앞에선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근데 알았어. 이 나이에도 가슴이 뛸 수 있다는 걸. 설레고 기다려지고 보고 싶고 그런 감정이 아직 내 안에 있었다는 게 신기해. 미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 후 미선은 조용히 물러났다. 질투하지 않았다. 대신 인정했다. 언니 행복하세요. 진심이에요. 미선은 정희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미선아. 언니 같은 사랑 저도 언젠가 만날 수 있겠죠? 당연하지. 넌 아직 젊잖아. 언니도 젊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다 젊은 거예요. 두 여자는 웃었다. 도윤과 정희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급하지 않았다. 첫 데이트는 조용한 한식당이었다. 처음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저도요. 정희 씨, 저 진심이에요. 저도 알아요. 도윤은 정희의 손을 잡았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56년 살면서 이런 설렘은 처음이었다. 한 달 후, 도윤은 정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넓은 거실, 정돈된 방. 창밖으로 야경이 보였다. 혼자 살기엔 너무 넓죠? 네. 좋은 집이네요. 같이 살래요? 정희는 놀라 도윤을 봤다. 너무 빠른가요? 아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정희 씨가 아니면 안 돼요. 도윤은 정희를 안았다. 정희는 도윤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남자 체치가 났다. 낯설지만 좋았다. 손님, 이제 그만 손님이라고 불러요. 도윤이라고 불러주세요. 도윤 씨, 네, 정희 씨. 도윤은 정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키스해도 될까요? 정희는 눈을 감았다. 도윤의 입술이 정희의 입술에 닿았다.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정희의 몸이 떨렸다. 오래전 잊었던 감각이 되살아났다. 그날 밤 둘은 서로를 탐했다. 급하지 않게 천천히. 도윤은 정희의 손을 잡고 침실로 이끌었다. 떨지 마세요. 정희가 웃으며 말했다. 긴장돼요. 오래됐어요, 이런 거. 저도요. 근데 당신이니까 괜찮아요. 침실 문이 닫혔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도윤은 정희를 침대에 앉혔다. 정희 씨, 응, 사랑해요. 나도. 도윤은 정희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눈꺼풀에, 뺨에, 목에. 정희는 눈을 감았다. 숨이 가빠졌다. 도윤의 손이 정희의 허리를 감쌌다.
정희는 도윤의 목을 감았다. 조명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다. 도윤은 정희를 눕혔다. 옆에 누워 정희를 바라봤다. 아름다워요. 거짓말. 진심이에요. 도윤의 손이 정희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목선을 따라 내려갔다. 정희는 몸을 떨었다. 차가워요? 아니요. 좋아요. 도윤은 정희를 끌어안았다. 몸과 몸이 맞닿았다. 정희는 도윤의 등을 쓸어내렸다. 도윤은 정희의 허리를 쓸어 올렸다. 정희 씨. 응.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깊이 껴안았다. 오래된 몸들이었지만 사랑은 새로웠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새벽. 정희는 도윤의 품에 안겨 있었다. 젊어서 몰랐던 방식의 사랑이네요. 정희는 도윤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어떤 방식이요? 조급하지 않고 배려하면서 천천히 채워지는 거요. 젊었을 땐 뜨겁기만 했는데 지금은 따뜻해요. 도윤은 정희를 더 꽉 안았다. 나도 그래요. 이 나이에 이렇게 사랑할 줄 몰랐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뭐요? 저 같은 여자, 젊은 여자도 많은데. 도윤은 정희의 턱을 들어 눈을 마주쳤다. 정희 씨, 젊은 여자들한테는 없는 게 있어요. 뭔데요? 깊이요. 당신 눈빛에는 인생이 담겨 있어요. 아픔도 슬픔도 견딤도. 그게 다 아름다워요. 정희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이런 말 처음 들어봐요. 앞으로 매일 해줄게요. 둘은 다시 입을 맞췄다. 1년 후, 정희는 모텔을 그만뒀다. 도윤과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다. 손님, 커피 나왔습니다. 정희는 웃으며 커피를 내렸다. 도윤은 구석자리에 앉아 정희를 바라봤다. 눈빛이 따뜻했다. 정희도 도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저녁. 카페 문을 닫고 둘은 손을 잡고 걸었다. 행복해요? 도윤이 물었다. 너무 행복해요.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이 올 줄 몰랐어요. 나도요. 가끔은 꿈 같아요. 모텔 프런트에서 당신을 만난 게 운명이었나 봐요. 믿어요, 운명. 이젠 믿어요. 정희 씨 만나고 둘은 걸음을 멈추고 껴안았다.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둘은 신경 쓰지 않았다. 정희는 그날 밤 일기장을 펼쳤다. 나이 들어 시작한 사랑이 더 깊을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56세에 만난 사랑. 세상은 늦었다고 하지만 우리에겐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이 글을 보는 당신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슴도 다시 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50대, 60대, 70대.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가슴도 다시 뛸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사랑하세요, 여러분.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